5년 안에 매각을 해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영영 못 팔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농지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내가 만들어서, 이분이 이거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 토지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아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멤버십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조건들의 땅들이 있냐면 가격도 너무 싸, 그리고 땅도 너무 좋아. 근데 안 팔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관심 있는 사람도 없어.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럼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제 제주도가 문제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은 산업이 계속적으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실제 부동산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라는 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우리 사람보다 기계가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우리한테 친절하게 이 땅 좋아요, 나빠요, 사지 마세요, 사세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주들만 모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보다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 상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땅이 아무리 좋고 가격도 좋고 하지만 살 사람이 없는 거는 시대적으로 산업이 변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보다 더 메리트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제주도는 육지도 아니고 섬지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88만 필지가 있는데 정말 개인이 갖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보유세만 낼 게 아니고 지금은 빠르게 정신을 빨리 차리고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제가 최고 길게 봤자 5년이에요. 5년 안에 매각을 해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영영 못 팔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주도의 상황인 거고, 이거를 진짜 뼛속까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은 자만이 준비를 해야 진짜 누구라도 지금 현재 제주도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땅을 빨리 영순위로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실제 농지 자체를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농사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출발점입니다. 근데 실제 이 법이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 농지법을 지금 현재 상태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진짜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문제라고 지금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누가 고칠 거냐? 고치지 않아요. 고치지 않고 무조건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 내릴 거다. 이게 지금 현재 전수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누구 거를 처분명령 내리냐? 제주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농지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상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죠. 뭐 89년 이전에 이제 농지를 취득하셨던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8년 자격 제천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나한테 뭐 상속 증여를 한 경우, 뭐 예외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야. 부모한테 상속 뭐 증여받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농지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아. 그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고 헐값에 지금 처분해야 돼요. 처분 명령을 받게 생겼어요. 그것도 좋은데 명령 플러스 이행 강제금이 공시지가의 30%를 받게 돼요. 팔릴 때까지 두 가지를 나는 당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나는 무조건 팔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 파면 팔릴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공시지가의 30%를 벌금을 내야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강력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전용을 해야 된다. 이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건축 허가예요. 건축 허가. 그래서 수도가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창고 허가를 내면 되는 거고, 수도가 연결이 되는 사람은 뭐 1종이든 2종이든 건축 허가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전용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서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농지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 이 방법을 무조건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건축 허가를 통해서 우리가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내가 팔 때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간 비용 자체가 다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농지 전용, 이 전용이라고 하는 게 건축 허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허가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내가 만들어서 향후에 매도할 적에도 매수자 고르기도 좋아요. 아무나 다 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확률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지를 갖고 계신 부재 지주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하루라도 빨리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허가 어떻게 내요라고 하면 건축허가는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건축사가 있으면 건축사 사무실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달라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건 얼마든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 건축사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주 알마켓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되는데, 이 건축허가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약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과 그 다음에 현장에 반복적으로 가야 돼요. 현장에, 왜냐면은 건축허가라고 하는 게 뭐 측량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또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경계점을 다 찍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 건축을 어디다가 지금 현재 짓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걸 지주가 다 해야 되는데 지주가 못한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현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 지주가 와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다 본인이 하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제주 알마켓에 의뢰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멤버십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해 주시면 원스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부분들을 허가까지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할 때까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고객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자료로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정말 실수하지 않고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인허가를 또 내고, 또 매도도 멤버십을 통해서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 허가를 이제 낼 수는 있어요. 지주들이 낼 수는 있는데 잘 낼 수 있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도, 예전에 뭐 저 학교 다닐 적에도 뭐 수음이 양가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수음이 양 가중에 뭐 가를 받을 수도 있고 양을 받을 수 있고 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산가리를 받게 되면 토지의 어떤 가치가 수가 되는 거예요. 등급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토지에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허가를 낸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이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체적으로 이 토지와 그다음에 이 지주와의 어떤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건축 인허가를 내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건축 인허가를 내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는 아무나 낼 수 있지만 잘 낼 수 있느냐, 잘 팔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들에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사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지주가 답을 할 수 있느냐, 내 땅에 대해서 인허가를 뭘 해야 돼? 업종을 뭘 해야 될 건지, 이 자리는 뭐가 맞을 건지, 그리고 이게 주택으로 허가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시설로 내야 되는 건지 근생으로 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주가 다 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답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스 노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서 해야 돼. 왜냐면 그 토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안다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잘 모르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를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땅을 잘 팔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저희 회원들의 대부분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안 사시는 부재지주가 거의 대부분이고,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100% 뭐 알맞게 뭐 알리고만 찾으세요. 그래서 공통적인 걸 보면은 뭐냐면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에서부터 멤버십을 시작을 하고, 멤버십이 가입이 돼서 자산관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냐? 제주도에 돌아가는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생각보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경우가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게 가장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같이 좀 계속 찾아가는 과정, 멤버십 회원들하고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많은 것들은 아마 그분들도 전문가한테 의견을 따랐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서일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신뢰, 그리고 그런 경험치,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멤버십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그거예요. 토지가 일단은 굉장히 좋은 토지예요. 좋은 토지인데 이분이 이거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 토지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아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멤버십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5년 안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출발을 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 뭐 취득한 지 1, 2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은 멤버십으로 제가 뭐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15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는 한번 매도를 해볼까라고 이제 고려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좀 활용을 더 해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매도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이 갖고 계세요. 그랬을 때 방향 설정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멤버십을 추천을 드리고, 한 사람이 한 개나 두 개의 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또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멤버십이 아니고 좀 그 고객의 맞춤형 멤버십이 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객분들마다 좀 맞춤형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멤버십 회원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멤버십 자산관리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별도로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사실 제주도가 뭐 15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이제 매도 시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매도 시기를 잡는 것들이
올해 팔 거냐, 내년에 팔 거냐, 이제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15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5년 안에 무조건 매각을 해야 돼요. 5년 안에 매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올해냐 내년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가르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좋은 토지들이 너무 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인 거기 때문에 정말 웬만큼 좋은 땅 지금 내놔도 내가 생각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능한 거 지금 왜 내놓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 시장이 조금 완화가 됐을 때 지금 제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도지사가 지금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매도를 할 건지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방향이나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매도라든지 매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저는 큰 틀 안에서는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5년 안에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 큰 틀이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